안녕, 수민아. 미래의 나한테 남기는 기록도 시작할게. 지금은 7월 3일 새벽 2시 반이야. 7월 2일에 신용회복위원회인가? 거기를 다녀왔거든. 채무 조정을 하려고 갔어. 첫 달부터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납입할 상황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 접수해놓은 거를 취소해야 될 판이야. 지금 나름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나름 구직 활동하면서. 그 사람도 사실 되게 웃긴 게 뭐랄까 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의 끈을 계속 헤집어서 잡아내고 있는 느낌?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항상 그런 손길은 있더라고. 신기하게 말이야. 난 내가 그렇게까지 타인한테 가치가 있다고는 여기지 않아서 좀 이상하긴 하더라. 아, 참고로 지금 그냥 에어컨을 껐어. 되게 덥고 습한데 멍하니 화장실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 자꾸 혈변을 또 다시 보기 시작해서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어. 이게 더 나을 게 없으면 혈만 나오거든. 하혈이 어느 정도 끝나면 좀 이게 잠잠해져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습한 화장실 그리고 뜨거운 온도 거기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 게 묘하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더라고. 뭔가 솔직히 말할게 수민아, 벌 받는 기분 나쁘지 않았어.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 아무튼 그 채무 조정도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저런 영상 중간에 많이 찍어뒀는데 그거를 편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 뭔가 다 내가 꾸며진 것 같고 나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인한테 하는 내 모습 같고 그게 또 꼴보기가 싫었어. 내가 이래서 이효리를 좋아하나 봐. 이효리가 나온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되게 오락가락 하거든. 혼자 있고 싶어. 나를 돌보고 싶어. 이러면서도 어떤 때는 타인에 대해 너무 생각을 했다가 또 그러면서 또 자기를 찾았다가 가만보면 되게 안정된 사람은 아니야. 폭풍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그게 좀 내가 갖고 있는 면이랑 비슷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저 사람은 그 폭풍을 완전히 다스리진 못하지만 폭풍을 인정하면서 솔직하게 사네. 폭풍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게 부럽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신용회복위원회? 아무튼 거기가 광주의 우남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필 거기에 있는 거야. 아, 어릴 때 거기서 살았었는데 가장 행복한 기억은 나주였고 우남동 기억은 좀 복합적인데 행복이 있긴 하지. 나도 나름 나를 보살펴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근데 정말 괴로운 기억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는 해. 근데 그곳에 내가 다시 갔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면 내가 다녔던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어. 중학교 근처를 한번 가봤어. 뭔가 많이 개발돼가지고 옛날이랑 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게 한 15년 전인데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데도 은근히 많고 신기하더라. 계속 거기를 걸을 때마다 뭐랄까 나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 과거에 내가 자꾸 돌아다니더라고. 거기서 거의 내 부모 역할을 해줬던 친구랑 별거 아닌 걸로 깔깔 웃었던 것도 나오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학교에 가던 그 나의 모습도 자꾸 나오고 뭐랄까 정말 수많은 나의 잔상이 보였어. 그 중학교에서는 괴롭힘 당하고 하교하는데 게이 새끼 하면서 하이킥 당하고 침 맞는 캬퇴 이거 당하는 내 모습도 보이고 그때 학교 폭력이라고 나름 도와주려고 했던 선생이 있었는데 더 악화시켰고 그리고 그 선생도 나를 폭력으로 다스렸어. 그 선생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폭력으로 다스렸어.
당신이 학교폭력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성인이 된 나는 의구심이 들지만 아무튼 그때는 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 더 악화됐어. 좀 더 은은하게 괴롭히는 방식으로 됐다 할까? 돕고 싶었으면 내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왜냐면 내 엄마라는 사람은 하나도 안 도와줬거든. 맨날 네가 문제야 하면서 나를 더 때렸지. 그 운암동에서 경신여고 쪽으로 가는 그 구간이 괴로운 기억이 많이 남아 있었어. 그 바퀴벌레가 엄청 득실득실했던 그 집, 그 건물 자체는 아예 헐어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런 나의 기억의 조각, 희미한 행복의 조각, 그리고 아주 많은 고통의 조각들을 직면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 정말 이상했던 거는 그때 나는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학원을 다녀야 했고 학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그 학원비 벌지 말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 남들 다 보내니까 자식 보내지 말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다 이미 지나간 거고 고칠 수 없는 과거라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 그런 게 많이 떠올랐어. 지금 돈 문제에 이렇게 허덕이는 내가 물론 언제 돈 문제에 허덕이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물음표가 들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원망과 동시에 엄마가 참 힘들었겠다.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행동하진 않았어. 저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건 내 마음이고 저 사람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이 계속 비난밖에 안 할 테니까 저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나의 감정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 어릴 때 똑같은 그 감정을 느낄 테니까 그래서 행동하진 않았어. 그냥 그래도 생각은 들었다. 원망도 들고 그리움도 들었다.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어린 날에 나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지? 이런 생각이 가득했거든. 그때도 나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소설도 쓰고 싶었고 목소리가 많이 컴플렉스여서 지금도 이러는데 어릴 때는 더 가늘었단 말이야. 그거를 장점으로 바꾸고 싶어서 성우가 되고 싶었고 뭔가 연기하는 사람들도 부러웠고 뭐 나름의 이런저런 꿈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 꿈에 진정으로 도전은 잘 못했지. 항상 현실과 타협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더 이상 현실과는 타협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객기를 많이 부렸어. 솔직하게. 이런 금전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한 건 나지. 누굴 탓하겠어. 근데 그 객기도 한 번쯤은 부려봤어야 됐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워커홀릭으로 남의 인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다 팔고 내 시간을 팔아서 그렇게 일을 보고 나니까 느낀 게 있었잖아. 그 반대로, 정반대, 중간으로 좀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극단적으로 그 반대로 또 해보니까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도 있어. 이러면서 또 많은 걸 배우지. 그리고 돈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도 좀 느꼈어. 나의 가치, 나의 노동의 가치를 좀 하찮게 여기고 돈의 가치도 조금 하찮게 여겼던 것 같고 컨텐츠 제작하면서 가능성을 봤지만 그걸 꾸준히 할 수는 없었고 그거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현실과의 타협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걸로 치킨값은 아니고 월세값 정도는 벌었는데 그래도 유지할 수가 없더라. 나한테 진짜 소중한 돈은 내 창작물로 버는 돈인 것 같아. 아무튼 그 길을 걸으면서 어린 날에 나는 이 꿈을 꿨다 저 꿈을 꿨다 했지만 그 누구도 지지해주지 않았고 방법도 몰랐고 내가 나를 믿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건강만 엿대고 다 실패로 끝났고 학교에서 뭐 그런 소동을 일으켰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부모는 오히려 죽으라고 방법을 알려줬고 부모는 아니다. 모. 부는 정말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의 외지인 같은 관계였고 모. 그랬지?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33살의 나. 그때랑 많이 달라졌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위도 돈도 그냥 모든 게 다 나는 하향된 거야.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일을 하더라도 내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많이 하향이 됐어. 근데 또 웃긴 건 내 정신,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지. 이게 너무 이상해.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고찰 끝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찾은 거, 그게 진짜 뜻깊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남들처럼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씨발 남들도 하니까 나는 하는 거지. 몰라. 씨발 그냥 살아. 난 그게 안 돼. 난 의미가 없는 것에 그렇게까지 열정을 쏟지 않아 사실. 그래서 단순 암기 과목 뭐 그냥 닥치고 외워라 이런 거는 못했어. 학교 다닐 때도. 난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고 아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게 납득이 돼야 움직여져. 그냥 별 생각 없이 공장의 기계처럼 하는 게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공장을 못 버티는 거였던 거이기도 한 것 같다. 무튼 어린 날에 나는 그렇게 죽는 법을 갈고 있지만 지금의 나는 어쨌든 살고 싶어서 그런 신용회복이나 이런저런 걸 찾는 거잖아. 그게 좀 이 아이러니가 웃기더라고. 내 머릿속 잔상에서 보이는 저 아이는 자기 미래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근데 이 미래가 100%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그게 모호해. 진짜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나는 요즘 거의 다 읽은 인간실경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인데 내가 기생충처럼 여겨질 때도 많은데 또 다른 방면으로는 저 아이가 단 한 번도 확신하지 못했던 삶의 이유, 난 그걸 찾았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찾았다. 약간 이런 그 복합적인 감정 속에서 묘하더라고. 여기저기 옛날에 살았던 데 더 걸어볼까 했는데 오늘은 폭염 경보가 뜬 날이었어. 그래서 이미 손수건이 이렇게 짜면 짤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고 더위도 많이 타는데 살이 되게 좀 따갑더라고. 피부도 좀 하얀 편이기도 한데 이 따가움 때문에 햇볕을 더 싫어하는 거기도 하거든. 결국에는 그냥 버스 타고 집에 왔어. 집에 오자마자 내가 한 일, 부끄럽지만 나는 오늘 나 자신한테 고백하고 싶어. 미래의 나한테는 그 15살에 나는 지나갔잖아. 그 지옥 같았던 그 나날들이 지나갔잖아. 지금도 어떤 방면에서는 살아갈 이유를 찾아서 좋은데 또 어떤 방면에서는 이 살아갈 이유로 100% 내가 헌신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게 안 잡힐 때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또 이것도 지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5년 뒤에 나는 아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아무튼 집에 와서 부끄럽지만 치킨을 시켜 먹었어. 치킨을 그렇게까지 먹고 싶었냐? 아니요. 근데 왜 먹었냐? 솔직히 좀 감당하기 힘들었어. 괴로웠어. 이 이상한 기분? 고통과 좌절이 있는데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주 있었던 건데 지금의 나는 어떻게 이 역겨운 진흙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을 들고 희망이라 지칭하고 있지? 약간 이거에 오는 괴리감? 이번 달 내로 소설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 소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어떻게 소설을 써내려가야 될지 막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내가 지원해놓은 곳에서 불합격했는지 연락조차 안 오더라고. 그런 쓰림? 너무 복합적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회피를 한 것 같아. 맞아, 이건 회피야.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싫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양, 단 하나의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인 양, 회피조차 안 하는 사람인 양 굴기 싫어, 더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은 내가 되게 역겨워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더라고. 특히나 이건 미래에 나한테 남기는 기록이잖아. 그렇게까지 먹고 싶지 않았던 치킨을 시켜 먹었고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 모습에 약간의 역겨움이 느껴졌고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음악이나 명상이었을 텐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난 바로 명상을 했어.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잤지. 자고 일어나면
좀 나아졌을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도 그곳에서는 연락이 없더라. 나는 뭔가 예전에 일했던 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다시 도돌이표 되는 느낌이라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비슷한 직종이더라도 새로운 데서 일을 하고 싶거든. 근데 내 생각처럼 잘 되지도 않고 돌아가려고 했던데도 잘 되지도 않았고 계속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런 채무조정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한 거는 더 부끄럽지만 야동을 봤어. 보고 싶지 않았어. 성욕으로 봤다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었어. 그렇다고 뭐 아무나 만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 솔직히 귀찮고 가치도 없거든. 그래서 가장 쉬운 그런 야동을 봤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 짧은 오르가즘 끝에 고통이 좀 나중에 찾아와야 되는데 바로 찾아오더라고. 울었어. 포효하듯이 울었어. 마치 내가 나를 강간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고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뭐라도 해보고자 하는 애가 살아는 있잖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애도 있고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애의 손을 들어줬더니 살고자 하는 애가 갑자기 막 문을 깨부수고 튀어나왔나 봐. 그 회피가 참 의미 없이 그런 눈물로 보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태로 있기는 싫어서 나의 기분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내가 좋아하는 미국 시트콤도 보고 그리고 좀 환경을 좀 바꿔가지고 왜 저 컴퓨터에 앉으면 소설이 잘 안 써질까 하면서 이 테이블에서 쓸 수 있게끔 좀 내 나름의 세팅 변화도 좀 하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흘리는 것처럼 내 몸에 흐르는 땀, 여름의 숨막힘,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들이마시고 있는 숨, 그걸 하나하나씩 느껴졌어. 그리고서 노래를 틀고 음악 속에 담긴 작곡, 작사가, 가수가 이렇게 잘 버무려진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낫더라. 더구나 오늘은 정말 스스로에게 등신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해서 오늘 감당하기 많이 힘들었나 봐. 그 중에 콜라 1.5리터를 원샷을 때린 그런 등신짓도 했어. 오랜만에 한 건데 떳떳하진 않아. 그걸로 인해서 나는 더 하혈을 하니까. 이 하혈도 되게 오랜만에 온 거긴 한데 되게 마음이 고통스러웠나 봐. 근데 수민아, 내가 계속 스스로 주저리는 말인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지 마. 나 자신한테도 바라지 마. 다만 세상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줄 거야.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 지금도 내가 이런 괴로움 그리고 고뇌를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치 그 거울 보는 듯한 아이한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휘둘리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나름의 인생 변화가 됐던 것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남들 말에 계속 휘둘리고 나도 그 중에 일원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보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겠지? 같은 고통이 반복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또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속 그걸 겪었겠지. 그게 아니었다면. 근데 지금의 고통도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사는데 계속 망설여져. 지금도 휴지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휴지 주문을 하기까지 그 주문 버튼 누르는 게 되게 망설여져.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용카드 만들기 전에 내가 그랬거든. 정말 사랑하는 친구한테 정말 인색하고 친구가 만나자면 돈 없어 늘 이지랄하고 그게 나였는데 너무 사회화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빚은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진 빚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빚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싫어해서 어떻게든 항상 세이브 자금을 마련해 놓았던 내가 이렇게까지 손바닥짓듯 다 바뀌어버렸잖아.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정상화라는 작업으로 사회화를 하면서
내가 구축해놓은 나만의 그런 시스템이 사라져 버렸잖아. 그 결과 난 이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빚만 오질나게 늘어있고 또 나를 되찾는 과정의 그 과도기에서 더 많이 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 응. 지금의 내가 20대 초반의 나처럼 돈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나한테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나 자신한테도 제일 죄책감을 느끼고 일을 구해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나한테 그나마 맞는 일이 콜센터라는 걸 알면서도 배수의 진을 쳐놓고 저 때문에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내가 그 배수의 진이랑은 정말 안 맞는 사람이란 걸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 불안과 두려움 그거를 다 흘려보내려고만 했던 것 같아. 그걸 느끼고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긍정 이거를 믿지 않아. 차라리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생각대로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상, 삶은 고통이다 라고 하는 철학자들의 책에서 더 힌트를 얻는 느낌이야.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게 바이런 케이티의 책들? 굳이 따지자면 명상책이긴 한데 그게 제일 맞더라고.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적어라. 아무리 추악하고 추잡하고 더럽더라도 역겹더라도 그대로 적어라. 그리고 물어봐라. 그 말은 진실인가요? 그리고 뒤바꿔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야. 그게 나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 버스에서도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 되게 시끄럽네? 이 생각이 딱 제일 처음 들었어. 입 좀 닥쳤으면. 그러고 나서 뒤바꾸기를 했어. 저 사람이 시끄러운 건 맞는데 저 사람한테 조용히 하길 바라는 거는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다. 뭐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이게 더 마음 편하더라고. 시끄러운 사람은 계속 시끄러울 거고 그건 어쨌든 내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바이런 케이티 책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와. 저 사람은 더 시끄러워야 해. 왜냐면 저 사람은 시끄러운 사람이니까. 이런 거? 그렇게 마음 작업을 하니까 저 사람의 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더 신경 쓰이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뒤바꾸기 작업을 했어. 저 사람은 조용히 해야 돼. 이건 내 생각의 관념이니까 그걸 나로 바꿨어. 나는 조용히 해야 해. 나는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야 해. 이건 내 관념이구나. 저 사람 관념에선 이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급 조용해지더라. 되게 이상했어.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생각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 마음이 되게 빨리 편안해지기는 해. 오늘은 그게 좀 됐다 안 됐다 좀 심하게 이러긴 했는데 지금은 좀 됐어. 뭐 그런 고통스러운 회피는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해버린 걸 어떡하니? 그런 과거에 나도 나니까 그 아이를 뭐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지만 그걸 받아들이자면 몇 시간 전에 나는 그걸 해야 해. 왜냐면 그 아이는 이미 그걸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아이는 그걸 하면 안 돼. 과거에 나는 그걸 하면 안 돼. 그거를 뒤바꾸면 지금의 나는 그걸 하면 안 돼. 이러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 또 언젠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자괴에 빠져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지금은 좀 받아들였어. 무조건 고쳐야 돼. 자기계발서에 이거 고쳐, 다 고쳐. 이 짓거리 더 이상 안 해. 그게 진짜 공허함과 괴로움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안 해, 이제. 그냥 정말 보기 싫은 나의 이런 것도 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 받아들이면 빈도는 줄어. 아예 사라지는 날도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빈도는 준다는 거. 아무튼 수민아, 이거는 오늘 내로 편집해서 바로 올리자. 시간을 끌면 넌 이걸 또 올리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미리 찍어뒀던 거 폐기한 게 몇 개냐? 이거는 바로 올리자. 일은 구해질 때가 되면 알아서 구해질 거야. 나는 지금 일이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다른 채무 조정이든 뭐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구해볼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예술도 계속 할 거야. 돈의 소중함은
어떤 상황에서 더 느꼈냐면 내 예술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금 구독료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내 손으로 잘라내고 있을 때 괴롭더라고. 매일같이 내가 그걸 안 하더라도 그래도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그 상황이 많이 괴롭더라고. 예술의 폭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 이건 많이 괴롭더라고. 그리고 아까 뭐 마이런 게이트 얘기했는데 그 중에 생각 작업을 해도 그거는 진실인가요? 확실히 진실인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조사하게끔 하는데 그 조사를 했음에도 진실이야. 딱 이렇게 내 자신한테 의심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게 진실인 이유 3가지를 찾아보세요. 3가지 딱딱딱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은 굳이 뭐 의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되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 거의 대다수 나의 판단일 뿐이지. 아무튼 수민아, 이 상황도 내 인생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문학 작품이라든지 어떠한 울림을 주는 책이라든지 그 순간순간에 내게 찾아오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건 우연의 연속이고 그렇잖아. 응. 삶의 의미를 찾아버린 거. 그래서 이제는 놓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름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허우적대지만 나는 찾아낼 거라 믿어. 마음의 평화도 이 상황에 대한 평화도 오겠지? 고통 속에 허우적댈 때 내가 한 그런 어리석은 선택들이 많지만 또 그중에는 정말 괜찮았던 선택들도 있으니까 계속 떠다녀보자. 무엇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애쓰고 그러면은 내가 지쳐서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유영하듯 그렇게 살아가보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 바로 편집하자, 수인아. 안녕.